김도현은 30년간 음악교사로 학생들과 함께 호흡하며 살아왔다. 정년퇴직일이 다가오자 그는 오히려 설렘을 느꼈다. 매일 아침 교문을 열고 학생들을 맞이하던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이제는 자신만의 시간을 마음껏 즐길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첫 퇴직일 아침, 도현은 익숙한 습관대로 일찍 눈을 떴다. 커피를 내리고 창밖을 바라보며 신문을 펼쳤을 때 오랜만에 찾아온 고요와 자유가 가슴속을 따뜻하게 채웠다. 하지만 그 순간 주방에서 들려온 아내 윤정의 말은 그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다. 오늘도 집에서 빈둥거리실 거야? 지겹지 않아요? 윤정의 무심한 시선과 차가운 한마디는 도현이 기대했던 여유와 달랐다. 그는 잠시 멈춰 서서 자신을 돌아보았다. 그저 커피를 마시며 하루를 시작했을 뿐인데 왜 그녀에게는 그 모습조차 견디기 힘든 것처럼 보였을까? 도현은 마음을 다잡고 작은 계획을 세웠다. 집안에서라도 취미를 즐기고 오랜만에 기타를 꺼내 연습하려 했다. 그러나 윤정은 그의 행동마다 불만을 표했다. 그 노래 또 부르는 거야? 지겹지 않아? 도현은 숨을 고르며 마음속으로 이해하려 애썼다. 30년 동안 학생들을 가르치며 보낸 삶과 달리 이제는 아내와 마주해야 하는 현실이 이렇게 차가울 줄 몰랐다. 그날 오후 도현은 집 근처 카페에 나가 앉았다. 따뜻한 햇살이 창을 통해 들어오고 주변의 사람들이 한가롭게 책을 읽거나 노트북을 두드리는 모습이 평화롭게 보였다. 그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스스로에게 말했다. 괜찮아. 조금만 시간을 가져보자. 그러나 마음 한켠에는 상처가 남아 있었다. 자유와 여유를 만끽하려 했던 기대는 아내의 무심한 반응과 잦은 잔소리로 점점 눌려갔고 도현은 자신이 그저 집안에서 쓸모없는 존재가 된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그날 저녁 도현은 다시 기타를 손에 쥐었지만 손가락이 망설였다. 하나를 내는 것조차 예전 같지 않았고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얽혀 있었다. 평생을 음악과 학생들을 위해 바쳤고 이제 자신만의 시간을 즐기고 싶었는데 아내의 눈에 그는 여전히 지겨운 존재였던 것이다. 도현은 자신을 달래며 속으로 다짐했다. 조금씩 천천히 내 시간을 찾아야지. 누가 뭐라 하든 내 마음만은 지켜야 해. 그렇게 도현의 은퇴 후 첫날은 고요하지만 불편한 정적 속에서 흘러갔다. 자유를 기대했지만 상처를 발견한 날 그는 자신만의 길을 찾아 나서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다. 도현은 점점 집안에서 자신을 지우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아침마다 윤정이 내뱉는 작은 불만과 무심한 한마디들이 그가 기대했던 정년 이후의 평온을 무너뜨렸다.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아도 마음 한켠은 늘 허전하고 공허했다. 이제 내가 필요한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걸까? 도현은 문득 자신이 가족에게, 심지어 아내에게조차 점점 존재감 없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음을 실감했다. 기타를 잡던 손이 무겁게 느껴졌다. 음악을 사랑했던 자신이었지만 최근 들어서는 줄곧 기타를 내려놓았다. 윤정이 또 노래 부르네. 지겹다는. 한마디를 던진 날 도현은 그동안 쌓였던 외로움과 무시당한 감정을 한꺼번에 느꼈다. 그는 마음속에서 조용히 음악을 끊었다. 더 이상 자신만의 소리를 내고 싶지 않았다. 오히려 기타를 마주할 때마다 그 말들이 반복되어 들리는 것 같았다. 도현의 일상은 점점 무채색으로 변해갔다. 예전에는 작은 소리에도 미소 지으며 즐겼던 것들이 이제는 무미건조하게 느껴졌다. 집안의 잦은 잔소리와 무심한 반응은 그의 자존감을 서서히 갉아먹었다. 자신이 노력해 쌓아온 삶과 경험이 가족에게는 당연한 일상처럼 여겨지는 것만 같았다. 그럴 때마다 도현은 자신이 살아온 시간을 부정당하는 기분이 들었다. 그러나 도현은 이 감정을 속으로만 사겼다. 겉으로는 평소처럼 차분하게 행동했지만 마음속에는 점점 더 깊은 상처가 자리 잡았다. 기타를 내려놓은 그 자리에는 허무와 상실감만 남았다. 그는 자신이 더 이상 누구에게도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히면서 동시에 삶의 방향을 잃은 듯한 혼란을 느꼈다. 하지만 그 상처 속에서도 도현은 여전히 마음 한켠에서 작은 반짝임을 느꼈다. 그것은 아직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그의 열정과 자신만의 소리를 찾고 싶은 미묘한 욕구였다. 그는 알 수 없는 기대와 함께 조용히 자신을 돌아보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의 삶은 이전과는 다른, 조금은 불확실하지만 새로운 길로 향하는 발걸음을 준비하고 있었다. 퇴직 후 몇 달이 지나자 도현의 하루는 늘 비슷했다.
아침이면 윤정이 내는 작은 소리들, 컵이 부딪히는 소리, 뉴스 앵커의 목소리, 팝 짓는 냄새, 그 모든 것이 그를 집 밖으로 밀어냈다. 그는 습관처럼 커피 한 잔을 들고 근처 공원으로 향했다. 가을 햇살이 따뜻했지만 마음 한켠은 여전히 서늘했다. 기타를 손에 쥐던 기억이 가끔씩 손끝을 스쳤지만 그는 이제 그 감각을 외면하기로 한 지 오래였다. 그날도 벤치에 앉아 시간을 흘려보내던 도현은 멀리서 들려오는 기타 소리에 고개를 들었다. 공원 한켠에서 한 청년이 기타를 치며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청년의 목소리는 거칠지만 진심이 묻어 있었다. 흙먼지 날리는 바람 속에서도 그 노래는 이상하게 맑게 들렸다. 도현은 자신도 모르게 그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청년은 짧은 인사를 건네며 웃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도 음악 좋아하시죠? 도현은 순간 당황했다. 자신이 예전 음악 교사였다는 걸 어떻게 알았을 리 없었다. 그냥 듣는 건 좋아해요. 그는 짧게 대답했지만 청년은 눈을 반짝이며 말을 이었다. 그럼 잠깐 이거 좀 봐주세요. 코드가 자꾸 헷갈려서요. 청년의 손끝에서 울리는 소리를 지켜보던 도현의 마음속에서 오래된 기억이 조심스레 고개를 들었다. 학생들과 합주하던 교실, 방과 후의 음악실 냄새, 그리고 자신이 가르치던 젊은 시절의 열정. 잊었다고 생각했지만 그 모든 것이 여전히 그의 안에 살아있었다. 도현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레 기타를 받아들었다. 손끝이 줄에 닿는 순간 묘한 전류가 흐르는 듯했다. 그는 오랜만에 음을 튕겼다. 삐걱거렸지만 그 소리는 놀랍도록 따뜻했다. 청년은 환하게 웃었다. 와, 진짜 잘하시네요. 같이 한번 해보실래요? 주말에 여기서 버스킹해요. 그 제안에 도현은 말을 잃었다. 누군가 자신에게 함께 하자고 한 게 언제였던가. 그는 어색한 웃음으로 손사래를 쳤지만 마음속 어딘가에서 작은 불씨가 살아났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의 걸음은 오랜만에 조금 가벼웠다. 창문 너머로 스며드는 노을빛이 유난히 따뜻하게 느껴졌다. 그날 밤 도현은 오래된 기타를 꺼내 먼지를 털었다. 현을 갈며 청년의 노래를 떠올렸다. 같이 해보실래요? 그 한마디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다. 오랫동안 닫혀있던 마음의 문틈 사이로 낡은 멜로디가 천천히 스며들기 시작했다. 도현은 몇 번의 망설임 끝에 청년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처음엔 단지 한번 도와주는 마음이었다. 하지만 어느새 그는 매주 공원으로 향하는 자신을 발견했다. 오래된 기타를 손에 들고 조심스레 튕길 때마다 낯설게도 손끝이 살아나는 느낌이 들었다. 청년의 이름은 준호였다. 그는 도현을 선생님이라 부르며 코드와 리듬을 물어왔고 도현은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음악을 가르쳐주는 즐거움을 느꼈다. 두 사람은 공원의 벤치나 작은 광장에서 연습을 했다. 처음엔 몇몇 사람들이 지나가며 구경하는 정도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을 기다리는 이들도 생겼다. 아이들은 리듬에 맞춰 손뼉을 치고 어르신들은 멀찍이서 고개를 끄덕였다. 낯선 얼굴들 사이에서 도현은 묘한 온기를 느꼈다. 누군가 자신을 바라봐 준다는 것, 그 시선 속에서 존재를 확인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인지 새삼 깨달았다. 어느 날 준호가 제안했다. 선생님, 이번 주말에 같이 무대에 올라가요. 작은 거리 축제인데 분위기 좋아요. 도현은 처음엔 고개를 저었다. 무대라니 자신에게는 이미 지나간 이야기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준호의 눈빛은 단호했고 결국 그는 허락했다. 축제 당일 도현은 기타를 품에 안은 새 무대 뒤에서 숨을 고르고 있었다. 관객의 웅성거림, 스피커를 울리는 기타 소리, 그리고 저녁 햇살이 번지는 하늘, 모든 것이 낯설고도 두근거렸다. 선생님, 시작해요. 준호의 목소리에 도현은 천천히 무대 앞으로 걸어나갔다. 첫 음을 튕길 때 손이 약간 떨렸지만 소리가 공기 속에 퍼지자 마음이 차분해졌다. 그동안 눌러두었던 감정들이 하나둘 흘러나왔다. 음악은 다시 도현의 언어가 되어 있었다. 청년의 목소리 위에 도현의 기타가 얹히고 그 소리는 가을 공기를 가르며 부드럽게 퍼져나갔다. 노래가 끝나자 순간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이내 터져나온 박수. 도현은 그 소리를 온몸으로 받아들였다. 누군가 자신을 향해 보내는 응원, 그 속에는 평가도 잔소리도 없었다. 오직 진심만 있었다. 그는 눈가가 뜨거워지는 걸 느끼며 살짝 고개를 숙였다. 무대가 끝난 뒤 준호가 말했다. 선생님, 진짜 멋있었어요. 사람들이 다 감동했어요. 도현은 웃었다.
그래, 오랜만에 나도 살아있는 것 같았어. 그 한마디에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도연은 기타를 단단히 안았다. 예전의 자신과는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다. 더 이상 과거의 명함에 매달리지 않아도 누군가의 인정이 없어도 충분히 자신일 수 있었다. 그날 밤 그는 거실에 앉아 기타를 다시 꺼냈다. 그리고 조용히 현을 튕겼다. 그 소리는 여전히 따뜻하고 이번엔 분명하게 살아있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찾아왔다. 공원에 벚꽃이 흩날리는 어느 날 도연은 홀로 기타를 들고 나섰다. 이제 그는 누가 불러서가 아니라 스스로 연주하기 위해 그곳을 찾는다. 예전처럼 청년 준호와 함께하지 않아도 괜찮았다. 그동안 쌓인 시간과 연습이 도연을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다. 벤치 위에 앉아 기타를 꺼내자 손끝은 자연스럽게 줄 위를 찾았다. 주변엔 산책하는 사람들, 커피를 마시는 연인들, 그리고 멀리서 놀고 있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그 속에서 도연은 천천히 연주를 시작했다. 기타의 울림은 봄바람에 실려 멀리 퍼져나갔다. 그 소리는 조용하지만 한때 무겁던 그의 마음을 가볍게 들어올렸다. 이제 그는 누군가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았다. 윤정의 표정 하나에 눈치를 보던 자신은 더 이상 없었다. 아내도 최근엔 예전처럼 날 선말을 하지 않았다. 오히려 도연이 기타를 치는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다 이제 정말 행복해 보이네라고 한마디 건넸다. 그 말에 도연은 오래된 미소를 되찾았다. 음악은 다시 그의 삶의 중심이 되었다. 하지만 예전처럼 학생을 가르치거나 무대에 오르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그저 자신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숨을 쉬듯 자연스럽게 존재하는 일상이 되었다. 아침에는 커피 한 잔과 함께 간단히 연습을 하고 오후에는 동네 도서관에서 작은 공연을 열었다. 몇몇 사람들이 찾아와 그를 응원했다. 그의 음악은 완벽하지 않았다. 때로는 코드가 어긋나고 박자가 흔들리기도 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진심이 있었다. 도연은 이제 깨달았다. 음악은 잘하는 것이 아니라 느끼는 것이라는 것을. 삶도 마찬가지였다. 완벽하게 살아야 한다는 부담 대신 지금의 자신을 받아들이는 용기를 배웠다. 해질 무렵 도연은 마지막 곡을 연주했다. 잔잔한 멜로디가 노을빛 공원에 번졌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어떤 이들은 휴대폰을 꺼내 영상을 찍었다. 그러나 도연은 그 어떤 시선도 의식하지 않았다. 그 순간 그는 오롯이 자기 자신이었다. 노래가 끝나자 바람이 살짝 불며 그의 머리카락을 스쳤다. 도연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붉게 물든 하늘 아래에서 그는 속삭였다. 그래, 이제 진짜 내 인생을 연주하는 거야. 여러분, 혹시 지금 내 무대가 사라졌다고 느끼시나요?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세상의 시선에 마음이 주저앉을 때가 있죠. 하지만 잊지 마세요. 무대는 언제나 당신 안에 있습니다. 다시 시작하기엔 늦은 때란 없습니다. 당신이 마음을 열고 한 걸음만 내딛는다면 인생은 언제든 다시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당신의 기타는 무엇인가요? 그걸 손에 쥐고 조용히 한번 연주해 보세요. 그게 바로 당신만의 무대입니다.